후보자님,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불편하시지요? 즐겁습니다. 야당 의원님들께서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있고요. 또 너무 과하게 공격하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런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아, 이게 아니구나 알고 갈 때 우리 후보자님의 인품이나 실력, 정직성, 천명성이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총리로서 역할을 하실 때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소 과한 공격을 받고 억울한 게 있으셔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화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 먼저 주택을 임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. 당시 6억 한 3천 정도를 10년간 임대료로 받으셨거든요.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실 때에 후보자님하고 상대는 회사였지요. AT&T 저 모바일 코리아인가요? 그렇게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셨지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그런데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후보자께서는 없으실 거고요. 또 국세청에 그 자료 동의를 하라 그러는데 그건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시 AT&T사나 모바일 코리아 같은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결산서에 후보자님한테 임대료를 지급한 걸 회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주었습니다. 관사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. 후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. 이거는. 그래서 국세청에 당시의 결산서나 기록을 찾아보면 그 회사가 지급한 걸 그 회사의 기록을 보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아마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만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을 또 후보자께서 요청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국가의 법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. 이게 후보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사실 40억 늘어난 게 아닙니다. 30억 늘어난 게 맞지요. 왜냐하면 총 2012년도 재산 신고하실 때보다 그냥 집값이 살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게 12억입니다. 그러면 이거 빼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마치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총리 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저는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은행에 있는 은행의 회장들도 급여가 10억에서 20억씩 다 됩니다. 임원들이 7, 8억 다 됩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장 같은 경우가 약 82억인가 이렇고 일반 임원들도 한 20억, 40억씩 다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영무 전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나왔을 때 3억 6천을 받았고요. 연간.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3억 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. 총리를 지내고 나오신 우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4억 8천 정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이 금액이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을 봤었을 때 그리 과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후보자님한테 묻겠습니다. 김현장에서 와서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후보자님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까? 아니면 김현장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? 김현장에서 요청을 했고 김현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아무런 협상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. 그 당시 갈 때는 와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습니까? 거기에 현홍주 대사님이라는 분이 그 외국의 큰 CEO들에 대해서
그러한 역할을 좀 하셨습니다. 근데 저는 물론 경제를 전공을 한 그러한 셈이 돼서 경제와 국제경제, 통상, 산업 뭐 이런 쪽에 주로 그 저의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러면 그때 가실 때 현홍주 전 대사님하고 같이 근무하셨습니까? 아니면 현홍주 대사께서 관두셔서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그 김현장에서 불러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까? 제가 갈 때는 현홍주 대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2년쯤 됐을 겁니다. 그러면 현홍주 대사님이 하시던 통상이나 이런 자문 역할을 고문 역할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가셨다.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보면 현홍주 대사님 후임으로 가셨고요.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후보자님께서 재산이 한 82억 정도 되세요. 네. 그런데 이제 부동산으로 원가가 3억 8천이지요. 네. 처음에 이것을 이제 구입하셔서 이게 올라가 가지고 26억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82억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50억 정도의 이제 금융자산이 있는 거고, 그런데 이 50억 정도는 옛날부터 버르셔가지고 잘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, 우리 후보자님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자식도 없으신 것 같아요. 예, 없습니다. 그러신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습니다.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으셨다, 뭐 불법적인 거로 버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,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청렴하고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또 다 내셨거든요.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돈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또 사모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난 이후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하실, 혹시 계획 같은 거 두 분 간에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지금까지 그런 거를 상의할 만큼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